지금 당신의 눈은 건강하십니까? 방심하는 사이 당신의 눈이 멀고 있다. 우리 몸이 1000냥이면 이것이 900냥이다.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실명되는 사람이 53.5%.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눈의 노화. 초기 증상이 없이 조용히 찾아와 우리의 시력을 앗아가는데 백내장이 왔어요. 녹내장은 90% 정도 보장이 나야 그때부터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황반변성은 중심부터 시력이 손실되는 질환. 방치되고 있는 우리의 눈 건강을 지켜라. 실명 질환이 1위로 대두될 만큼 굉장히 많아요. 20대 눈을 가진 유시각 69세입니다. 이상도 없고 노안도 없고 4, 7. 1.2를 보셨어요. 1.2야. 이래서 눈에다가 한번간 하는 겁니다. 과연 몸신의 눈 건강을 책임져준 눈 건강법과 건강식의 정체는 건강할 뿐 아니라 염색하지 않는 뭐 말도 안 돼. 눈을 위한 삼형제 충분히 드시고 실명의 공포에서 벗어나는 눈 건강 관리 방법까지 속 시원히 알려드립니다. 대국민 건강 프로젝트 나는 몸신이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건강하셨는지요? 오늘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리기 위한 막강 건강정보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실 몸신 가족 소개하겠습니다. 늘 유쾌한 남자, 그리고 똑똑한 개그맨 문찬식 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 이제나 저제나 기다렸습니다. 제 이름이 천식이잖아요. 호흡기계 통 언제 나오나 이쪽 얘기 나오면 제가 나올 준비하고 있었는데 오늘 어떤 정보가 됐든 좀 열심히 배워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오늘의 이 장기는요, 우리 몸에서 유일하게 이렇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장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화도 다른 장기에 비해서 좀 쉽게 빨리 찾아오는 편이라고 하고요. 이 한마디만 아마 짐작을 하실 것 같습니다. 우리 몸이 1000냥이면 이것이 900냥이다. 이렇게 어른들은 말씀하셨어요. 그만큼 소중한 그 부위라는 얘기가 되겠는데, 문제는 조사를 해보니까 10명 중에 9명은 이 장기에 관한 검진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큰 경각심을 갖고 있지 않은 이 부위에 대해서 오늘 아주 상세하게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몸신이다. 오늘의 건강 주제 바로 이겁니다. 내 눈이 멀고 있다. 현대 실명 질환. 실명이라고, 전 지금 실명이라는 얘기면서 이렇게 한번 쫙 마음이 쿵 하고 내려왔는데요. 사실 이 눈은 노화가 40대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냥 침침하다 그러면은 때가 됐으니까 그러려니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진행되려니 하고 여기고 마는데 실제로는 이 눈이 하는 역할이 너무너무 큽니다. 이 눈의 중요성부터 한번 짚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 박사님. 네. 이게 한 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건강. 이게 한 번 나빠지면 다시 되돌릴 수 없는 건강. 네. 이게 바로 눈 건강입니다. 최근에 이 눈 건강 킬러라고 지목되고 있는 색깔이 있는데요. 그게 블루 라이트입니다. 파란 불빛이죠. 여러분들 스마트폰 켜놓으면 파란색 불빛이 나오고요. 컴퓨터 모니터에서도 파란 불빛이 나옵니다. 이 불빛을 오랫동안 쏘이게 되면 여러분의 수정체, 망막 이런 데 손상이 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눈의 노화가 대단히 빨리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노화가 빨라지면 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최근 보고한 바에 따르면 후천적인 원인에 의해서 실명되는 사람이 53.5%. 전체의 반이 넘어요. 우리가 사실 이렇게 실명하신 분들을 가끔 만나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은 이게 선천적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후천적인 원인이 이렇게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눈의 노화도 늦출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시고 또
3대 실명 질환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보이지 않는다면 당신의 눈이 멀고 있다. 실명 질환. 백내장이 왔어요. 갑자기 벼랑간 안경을 쓰게 되더라고. 우리 나이 때가 되면 이제 노안이 서서히 오기 시작하니까. 다른 장기보다 노화가 빨리 오는 것이 바로 눈인데요. 특히 중년기는 눈 건강상 가장 중요한 시기로 이때부터 녹내장과 같은 실명질환 발생이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최근에는 전자기기의 사용이 늘면서 눈의 노화 또한 더욱 앞당겨지게 되었는데요. 방심하면 실명한다. 한 번 시작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실명질환. 녹내장은 한 번 오면 치명적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는 질환이 또 녹내장이기 때문에 황반변성은 시신경이 90% 정도 고장이 나야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노년에서 경험하는 실명질환이 1위로 대두될 만큼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한 번 시작되면 절대 되돌릴 수 없는 실명질환의 원인과 증상부터 시력 검사를 하니까 1.2, 1.2가 나왔어요. 어머님, 아드님이니까 2대째 물려오는 거거든요.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실명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방법까지 나는 몸신이다에서 모두 공개됩니다. 사실 저는 지금 이제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있거든요. 초고도 근시여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안경을 꼈고요.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지금도 이제 눈이 좋지 않아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늘 검진을 받다 보니까 그래도 안과하고 가까운 편인데 제가 이 나이가 되니까 안과에서 녹내장 검사 해보시죠 이렇게 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벌써 그런 나이가 벌써 녹내장 검사는 마땅히 해야 될 검사인데도 저희가 그걸 권했을 때는 내가 나이가 벌써 그렇게 됐나라고 여기거든요. 그렇구나. 오늘 뭐 여러 가지를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실명이라는 말 무섭잖아요. 앞을 볼 수 없어서 이렇게 아름다운 색깔도 계절마다 변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없다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근데 어떠세요? 지금 여러분들 좀 눈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될 나이신가? 문천식 씨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작년에 황사가 굉장히 심했잖아요. 그때 올해. 일막염까지 같이 와서 고생했던 적이 아니 있는데 눈이 예. 커요 유난히 또. 예, 눈이 유난히 크네. 눈이 잘 보이고 건강하겠다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은 게 10년 전에 라섹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라섹이 아니라 라섹하고 나서 지금 관리가 잘 안 된 건지 몰라도 안구 건조증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막 뻑뻑해갖고 막 시큰시큰해갖고 눈 뜨기도 힘들고 그리고 또 밤에 운전할 때는 약간 불빛 퍼짐이 있어서 조심조심하기도 하고 그런 편이고 또 제가 이제 눈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게 부모님 두 분 다 백내장 수술하셨고 그리고 안타깝게도 저희 아들은 선천성 녹내장이 있어서 지금 그 아이가 몇 살이에요? 지금 5살 됐는데요. 딱 태어났는데, 그 2가지 질병이 있었는데, 그 얼굴하고 눈에 지금 느낌이 이상하더라고요. 쇠하더라고요. 그래서, 깐난 아기를 들쳐업고 병원 갔더니 선생님께서 이 눈 녹내장은 당장 수술을 해야 된다. 안압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건 수술을 당장 하지 않으면 실명으로 갈 수도 있다. 실명으로 갈 수도 있다. 하셔가지고, 태어난 지 일주일 만에 그 수술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진짜 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알게 돼서 진짜 앞으로도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족 눈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쓸 거예요. 근데 상당히 궁금한 게 있어요. 그 녹내장도 순서가 있나요? 백내장 온 다음에 녹내장 오는 거 아닌가요? 궁금하시죠? 네. 예. 그 이따가 이제 몸신 주치 모시고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엄 선생님은 어떠셔요? 네, 저는 43살서부터 안경 썼어요. 차차차차 쓰다 보니까는 신문이 안 보이는 거예요. 신문이. 그래서 그때부터 도수를 넣고 이제 쓰기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백내장이 왔어요. 그래서 며칠 안에 이제 또 이제 그 수술을 하려고. 나는 왜 수술을 꼭 이렇게
변우민 씨, 변오빠. 예. 괜찮으시죠? 저는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때가 되면 이제 노안이 서서히 오기 시작하니까. 그러면 지금은 보는데 별로 문제가 없단 말이에요? 아닐걸? 지금 안경 왜 썼어요? 솔직히. 한 1, 2년 됐죠? 네. 나도 괜찮은 눈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느닷없이 갑자기 벼랑간 안경을 쓰게 되더라고. 안경을 쓰는데 이상하게 증세가 나와요. 눈 주위가 가렵기도 하고, 그리고 눈이 약간, 튀어나오는 거야. 근데 저희 때 그런 이야기 있었어요. 안경 오래 쓰면 눈이 약간 튀어나온다. 오, 맞아. 전 들었는데.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컸고요. 자, 잠시 후에. 오늘은 몸신 주치 있게 여쭤봐야 될 게 정말 많죠. 네, 너무 많아. 자, 지금부터 40대에 찾아오는 노안 어떻게 대비를 해야 우리가 100세 시대 60년을 눈가지를 잘하면서 살 수 있는지 그 방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몸신 주치 다 같이 모셔보죠. 나와주세요. 어느 날 갑자기 찾아와 두 눈을 앗아가는 실명 질환. 실명의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오늘 방송에 주목하라. 몸신 가족들의 눈 건강을 지켜줄 오늘의 주치의 안과 전문의 류익희. 인사 좀 해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과 전문의 류익희라고 합니다. 40대 이후부터는 눈 건강 관리에 굉장히 신경이 많이 쓰이는 시기가 됩니다. 눈이 마르는 안구 건조증부터 시작해서 수정체가 딱딱해지는 노화 현상까지 저희가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서는 눈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추후 설명되는 이런 실명과 관련되어 있는 질환들도 지금부터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다 같이 알아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원장님, 저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이 노안이 오는 것처럼 무서운 게 없잖아요. 이 노안, 오는 것을 좀 늦출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저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늦출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늦출 수가 있습니다. 진짜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략적인 말씀들을 좀 드릴 예정인데요. 저희가 두 가지를 명심해야 될 거고요. 첫 번째로는 눈에 좋은 세 가지의 영양분, 삼형제를 보충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잠시만 저랑 얘기 좀 해요. 삼형제. 저한테만이라도 먼저 좀 알려주세요. 아니, 잠깐, 시작부터 쪽집게로. 네. 그러면, 그거 말씀하시면 지금 끝날 것 같은데. 네. 그래서 그것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눈에 좋은 삼형제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눈 운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눈 모으기 운동 혹은 사시눈 운동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눈 모으기. 아마 옛날에 학교 다니시면서 친구들하고 장난치면서 많이들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그 사시 운동이 바로 이 운동이죠. 이거는 지금 안 알려줄 겁니까, 이거는? 이 운동. 운동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동. 그래서 제가 하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손가락을 최대한 멀리 펴서 눈의 정 중앙에 대고 8초 정도를 응시해 주시고요. 그 상태에서 손가락을 점점 눈에 가까이 다가오면서 대신 눈은 이 손가락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눈이 모이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손가락을 볼 수 있는 거리까지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또 8초를 기다려주시면 되겠어요. 근육이 쫙 움직이는데 느껴지시죠? 바깥쪽 근육을 안으로 쫙. 좀 뻐근해지네요. 뻐근해. 정은아 씨 되게 웃긴다. 하나, 둘, 셋. 지금 TV 트신 분들은 이게 뭐 하는 건가 하실 것 같아요. 눈 시려운데요? 야, 이게 뻐근해요. 안구를 중심으로, 이 근육들이 있구나라는 게 쫙 느껴질 정도로. 이게 그냥 아이들 장난으로 하는 건 줄 알았지 눈 운동이 되는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뻐근하고요. 하고 나니까 약간 눈이 편안해진 느낌이 들긴 해요.
이게 한 번입니까? 네. 이래서 이것을 5회 정도 반복을 해주시면 눈의 조절력을 담당하는 뇌 쪽 근육과 수정체 근육을 모두 강화하는 훈련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운동이라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 하면서 깜빡깜빡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8초 동안 떠 있어야 돼요? 깜빡거리는 순간 눈 속의 긴장이 한번 또 풀려버리기 때문에 계속 하던 훈련들이 이제 다시 베이스로 돌아가게 되죠. 그러니까 눈을 좀 뜬 채로 조절을 충분히 유도할 수 있게끔 손가락을 열심히 보시는 것이 주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혹시 이게 어디를 자극해주는 정확하게? 보는 데 필요한 수정체 안에 근육이 있는데요. 그것을 우리가 조절력이라고 하는 힘이 생성되는 부분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조절력이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가까이 해서 눈이 모일 때에는 안쪽에 있는 근육이 이제 눈을 잡아당기게 되는데 안쪽 근육이 우리가 얘기한 조절력 근육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평소에 웨이트 하는 운동하듯이 수정체 근육을 자꾸 단련시켜주는 훈련이 이제 이 눈 모음 훈련이 되겠고 이때까지 우리는 눈 운동하게 되면은 눈을 이렇게 돌리기만 하고 이건 해봤어요. 학교에서도. 맞아요. 이건 해봤는데 안쪽에서 당겨주는 이 근육은 태어나서 처음 해봤는데. 네. 근데 저는 하면서 눈도 시리고 눈물이 나려고 했었거든요. 그거는 눈 상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예요? 보려고 눈을 오랫동안 뜨고 계시니까요. 네. 눈에 깜빡거리는 횟수가 적어지면 자동차 와이퍼를 워셔액 없이 트는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뻑뻑해요, 그래서 뻑뻑해. 물이 없으면 굉장히 유리가 큰 자극이 오기 때문에 그런 눈이 분들은 좀 더 어떻게 이 운동 괜찮아요? 상관없습니다. 일시적인 증상이고요. 뭐 그냥 다시 생활하시면 원래대로 돌아가니까요. 네. 한 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다. 암보다 무서운 실명 질환. 시신경이 90% 정도 고장이 나야 그때부터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진단과 동시에 이미 말기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녹내장은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은 중심부터 시력이 손실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노년에서 경험하는 실명 질환이 1위로 대두될 만큼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질환입니다. 당뇨가 일단 진단을 우리의 눈 건강을 위협하는 3대 실명 질환의 원인과 증상. 누구? 그리고 시력 검사를 하니까 1.2, 1.2가 나왔습니다. 69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0대의 눈 건강을 가진 오늘의 몸씨. 어머님 아드님이니까 2대째 물려오는 거거든요.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몸신만의 눈 관리 방법. 눈을 위한 삼형제. 나는 몸신이다에서 모두 공개됩니다. 저희가 눈 건강 얘기하면서 아무래도 실명 얘기 네. 주제이기도 한데 실명 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나라에? 네, 2012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따르면 국내 시각장애인은 한 25만 6천 명 정도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53.5% 정도가 선천적인 질환이 아니라 생활하면서 후천적으로 실명을 앓는 환자의 비율로 지금 지금 얘기를 하고 있을 만큼 후천적으로 얻어지는 실명 질환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히 이런 실명을 유발할 수 있는 3대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3대 실명 질환 지금부터 하나하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환 보여주실까요? 보통인 줄 알았더니 실명, 녹내장입니다. 사실 오늘 시작부터 지금 녹내장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네. 어린아이. 네. 녹내장이란 어떤 질환입니까? 녹내장은 눈 속에 혈압과 같은 안압이 올라가서 시신경이 손상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단순히 안압만 오르는 것이 아니라 시신경으로 가게 되는 혈류의 양이 저하되면서 생기는 녹내장도 있을 수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압이 너무 상승되게 되면 그린 것처럼 망막이나 시신경을 누르게 되는 압박이 생기게 되고 그로 인해서 눈 제일 뒤쪽에 있는 시신경이 자꾸 망가지고 고장나게 되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한 번 생기면 돌이킬 수 없는 질환이 또 녹내장이기도 합니다. 근데 녹내장은 처음에 어디서 증상이 어떻게 나타나요?
간혹 두통인 줄 알고 병원을 방문 안 하시고 집에서 자가로 뭐 진통제를 드신다든지 이렇게 그냥 치료를 하시다가 때를 놓쳐서 병원에 오신 후에 나중에 녹내장으로 뒤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눈으로 오는 증상들은 굉장히 나중에서야 발견되는 것이 녹내장인데요. 대부분은 증상이 없이 시작을 하게 됩니다. 보통 시신경이 90% 정도 고장이 나야 그때부터 증상이 발현되기 때문에 90%가 고장나고 병원에 오시면 남아있는 것이 이제 10%밖에 없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눈에 오는 증상은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을 보시면 초기에는 아무런 증상 없이 저렇게 보다가 점점점 중기 말기로 진행이 되면 쉽게 예전에 이제 토큰이 있었던 시대가 있잖아요. 토큰을 눈앞에 대고 보면 아주 작은 구멍으로만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으니까 굉장히 좁은 시야를 갖게 되고요. 주변 시야가 사라지게 되는 병이 녹내장입니다. 그 동전 구멍이 딱 맥히는 순간이면 실명이 돼요. 안 보이는 거야. 그래요? 그러니까 갑자기 깜깜해지는 게 아니라 점점 어두워지는군요, 이 주위가. 이제 점점. 네, 맞습니다. 운전을 하다가 자꾸 모퉁이를 부딪힌다든지 아니면 옆에서 튀어나오는 사람들을 잘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 그러면 이제 이 녹내장의 사인으로 저희가 간주를 하고 빨리 병원에 가서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를 권하기도 하죠. 그럼 그게 죄송한데 방금 아까 말씀하신 왜 운전하다 옆에 사람이 나오는 게 안 보인다 그랬잖아요. 그럼 몇 프로 정도가 그러면 녹내장이 왔을 때 주로 그런 증상이 오는 거예요? 보통은 한 30-40% 정도가 지나서 한 절반 이상이 되어야 아주 작은 증상들을 느끼시게 되니까요. 증상을 모르는구나. 굉장히 초반에는 그냥 무증상인 상태로 지내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녹내장의 경우 안타까운 것은요. 녹내장 환자의 약 30% 정도가 진단과 동시에 이미 말기 상태이라는 것입니다. 환자의 약 40%는요, 진단과 동시에 중기 이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평소에 증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진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저도 질문이 있는데요. 이름이 왜 녹내장입니까? 녹슬어서. 녹색과는 관련이 없이 암시를 뜻하는 녹자를 써서 녹내장을 뜻합니다. 그 좀 안과 옆에서 좀 바꿀 생각 없습니까? 아니, 환자들이 녹내장이 도대체 뭔 병이에요, 이게 도대체. 사실 좀 이런 이름을 이제는 좀 우리 국민들이 알 수 있는 이름으로 좀 바꾸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네? 그럼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어요, 선생님? 어떻게 바꿨 그거 나한테 물어. 대안이 있을 줄 알았지. 대안 없이 얘기하시면 안 되죠. 근데 선생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저희 아들은요 선천성 녹내장이어서 지금 이제 갓난아기니까 관심 있어서 지켜보다가 알게 됐거든요. 근데 후천적으로도 생기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녹내장에 걸리는지 저도 이제 예외가 아니니까 좀 알고 싶거든요. 그 녹내장의 주된 원인은 이제 안압이 높은 분들이에요. 그래서 안압이 올라가면 녹내장이 잘 발생하기도 하지만은 동양인에게는 안압이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녹내장의 비율이 70% 정도가.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정상 안압 녹내장이라고 하는데요. 안압의 평균치는 10에서 21까지를 정상으로 봅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은 안압이 20일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압이 상대적으로 내 시신경에는 높은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안압 때문에 시신경이 눌리게 되니까 시신경이 손상을 받게 되고 그래서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으로 진행되는 경우들이 꽤 많은 경우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녹내장인지 아닌지 뭐 알 때 안압 체크를 먼저 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적정한 사인이 되지 못한다는 거네요, 동양인에게는. 맞습니다. 만약에 나는 시신경이 남들보다 약하고 안압이 15임에도 불구하고 녹내장이 시작됐다고 할 때에는 그 안압을 더 낮춰주는 치료를 하는 것이 이제 치료의 아주 기본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고혈압처럼 안압을 높이는 어떤 습관이나 행동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안압을 높이는 습관은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은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옆으로 누워서 자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우리 그냥 흔하게 그렇게 완전 옆으로 자는데?
그 똑바로 누워 잤을 때 양쪽 안압이 16.2로 동일한 보고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누워 잤을 때 지금 보면 오른쪽 보면. 눈의 네. 압력이 17.7로 증가되는 것을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단순히 누워 자는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오른쪽을 향해 고개를 틀었을 때는 좀 더 압박감이 증가하니까 안압이 19.4로 베이스와 비교하면 무려 3이나 올라가는 그런 현상들을 저희가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옆으로 누워 자는 행동은 안압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요를 따로 깔고 자라 이거요. 붙어서 자면 남편 얼굴도 보고 싶어서 옆으로 자고 저 뒤로 돌아 자고 그러면 눈이 나빠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는 싱글 침대를 2개 놓고 따로 자라 이거. 아니 그걸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예. 잘 때 왜 한쪽으로 자면 어딘가는 자고 일어나면 여기가 뻐근할 때가 있어요. 이게 압력을 받을 정도면 눈도 그렇겠다. 그러네. 이 생각은 또 못 해봤네요. 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똑바로 주무시는 게 좋겠고 엎드려 자는 건 더 안 좋겠네요. 네. 여성의 경우에는 꽉 끼는 보정 속옷이 안압을 높이게 됩니다. 콜셋이나 거드를 이용해서 날씬한 몸매를 만든다고 해가지고 등, 허리, 아랫배를 꽉 조이게 되면은요 시신경으로 흐르는 그 혈류의 흐름을 방해해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또 안압의 상승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넥타이를 꼭 조여매는 것이 역시 안압을 높이게 됩니다. 미국 안과 학회지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넥타이를 꼭 매서 30분 경과한 후에 안압을 측정한 결과 평균 안압에 비해서 2mm Hg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넥타이를 멜 때는 이 손가락 2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두고 넥타이를 매셔야 합니다. 선생님 지금 굉장히 꽉 껴 보이시거든요. 안압이 올라. 허리 피도 쏘이고. 이게 젊은 층에서도 많이 발생하는데요. 최근에 20대 중국 여성이 한국 드라마 몰아보다 녹내장으로 진단받은 사실이 아주 화제입니다. 이 중국 여성은 드라마 2가지를 주말 동안에 계속 본 거예요. 밥 먹는 시간 빼놓고 16편을 봤다고 그럽니다. 그러고 나서 머리가 아파서 병원을 갔더니 녹내장 진단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도 잠자기 전에 왜 침대맡에서 핸드폰 많이 보시잖아요. 파란 빛 나는 거. 맨 처음에 까맣다가 다시 켜면 불빛이 쫙 나오면서 이거 녹내장과 연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깜깜한 데에서 핸드폰 보는 습관 좀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녹내장 환자 수는 어떻게 되죠, 이 기자님? 예, 정말 정답은 많이 생기고 많이 증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요, 그 녹내장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의 수는 지난해 2015년에 76만 7천여 명입니다. 4년 전 2011년에 비해서 무려 46%나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이 중에서 40대 이상인 경우에 환자의 수는 의심 환자까지 포함해서 100명 중에 6명이나 100명 중에 6명이나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매우 흔한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녹내장 자가 진단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이 있을까요? 자가 진단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네. 일단 한쪽 눈을 가리시고요. 그다음에 팔을 쭉 뻗어서 손가락 하나를 정면에 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은 움직이지 않고요. 얼굴이나 눈은 정면을 계속 주시한 채로 이렇게 손가락이 점점점 밖으로 나가주셔야 됩니다. 대신에 눈은 따라가면 안 되고요. 눈은 정중앙을 계속 지켜보다가 손가락이 어느 순간 내 시야에서 사라지는 순간이 생깁니다. 그때 멈추시고 이 각도가 80도 이내인 경우에는 시야가 많이 좁아졌다는 뜻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녹내장을 의심하고 병원에서 검사 받기를 권해드립니다. 아, 이게 사람이 어디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네, 90도 이상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눈은 고정이 돼 있지만 생각보다 시야가 좀 넓습니다.
근데 우리 눈에는 이제 녹내장 말고 또 더더욱 흔한 게 백내장이잖아요. 네. 그건 녹내장과는 또 어떻게 다른 겁니까? 이름이 비슷해서 이제 혼돈하실 때가 네. 많아요. 녹내장과 백내장. 근데 이제 백내장은 시신경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눈 앞쪽에 위치한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병을 백내장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질병으로 보기는 좀 어렵고요. 우리가 노화와 함께 연세가 드시면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경험하게 되는 노화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보면은 벌써 좀 네, 뿌옇게 저렇게 보이는 현상인데요.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백내장의 경우에는 40대에서도 이미 한 10% 정도, 40대에서도 이미 한 10% 정도, 50대에서는 한 34%, 60대가 되면 한 70% 정도니까요. 60이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60이 넘어가면 거의 대부분. 그래서 70대가 되면 94%라고 하니 거의 그냥 모두가 갖고 있는 그냥 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다행히 수정체가 발생한 백내장은요, 수술을 해서 깔끔하게 원상복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또 수술만 너무 믿고 끝까지 방치를 하시면 수정체가 두꺼워지면서 2차적으로 녹내장도 올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묵혀서 수술하시지 말고요. 조기에 진단받고 조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3대 실명 질환 가운데 이제 두 번째를 살펴봐야겠네요. 어떤 것인지 확인하죠. 두 번째 실명 질환은 노년 실명 원인 1위, 황반변성입니다. 어떤 건죠? 네, 황반은 우리 눈 가장 뒤쪽의 중심부에 위치한 동그란 영역입니다. 우리가 가장 바깥으로 보이는 것을 이제 각막. 우리가 까맣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투명합니다. 그 안에 보면 이제 카메라의 렌즈에 해당하는 수정체가 여기 이렇게 위치해 있어요. 이 수정체가 하얗게 변하는 병 혹은 노랗게 변하는 병을 백내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면 지금부터 말씀드리고자 하는 황반변성은 눈 가장 뒤쪽에 있는 이 망막이라고 하는 막의 가장 중심 부위에 위치한 영역을 황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력의 90% 정도를 담당하기 때문에요. 어떻게 보면 시력을 만들어내는데 가장 주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리 눈은 혈관 덩어리입니다. 그 혈관에서부터 노폐물이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해서 눈의 중심 부위에 저렇게 노란색 덩어리들이 침착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거를 두루젠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요. 두루젠 자체만으로는 저희가 큰 이상 소견이라고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런 것들이 장기간 지속이 되면 눈 속에 2차적인 이상 소견을 만들고 불필요한 혈관들이 황반 아래에서 자라나게 되죠. 선생님, 그러면요, 황반변성이 오면 그럼 시야가 어떻게 보이게 되나요? 네, 궁금해요. 네. 황반변성 역시 초기에는 그렇게 많은 증상을 못 느끼세요. 그런데 처음에는 이제 구불구불해 보이는 현상, 혹은 선이 이렇게 왜곡되는 현상 등이 찌그러지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다가 시간이 좀 더 지나고 나면 녹내장은 주변서부터 시야가 좁아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라고 한다면 황반변성은 중심부터 시력이 소실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중심부터 시력이 소실되는 질환을 얘기합니다. 한데 대부분은 한쪽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반대쪽으로 넘어가니까요. 한쪽만 왔을 때는 정상적인 눈 때문에 본인이 인지를 못할 때도 많아요. 근데 이희주 씨가 왜 황반변성을 앓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렇다면 황반변성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잘 걸리게 되는지 굉장히 무섭네요. 네. 아직 황반변성의 정확한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이제 얘기는 할 수 있는데요. 주로 노화와 관련돼 있다 해서 황반변성의 정식 명칭은 연령 관련 황반변성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년에서 경험하는 실명질환이 1위로 대두될 만큼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 질환이기도 합니다.
물론 젊은 사람에게서 근시가 있는 사람들도 황반변성이 생기기도 하니까 꼭 나이가 들었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식습관이 굉장히 고지방, 고단백, 고칼로리의 이제 식습관으로 서구적인 식습관이 되면서 이제 황반변성이 늘어나기도 했고요. 스트레스나 가족력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황반변성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나도 황반변성 환자가 될 수 있을 소인이 좀 더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 정도면 어떤 약물을 먹어서 좀 그거를 녹이거나 없애는, 배출시키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있어야 하는데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질환과는 달리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치료는 저렇게 침착물이 생겼을 때 더 이상 침착물이 더 생기지 않게끔 도와드려야 되겠구나라는 취지인데 다만 최근에는 굉장히 좋은 약제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은 항체 주사라고 해서요. 눈 속에 주사를 놔서 혈관을 계속 죽여나가요. 그러면 불필요한 혈관들이 사라지고 부어 있었던 황반이 가라앉고 말기로 진행되는 것을 저희가 충분히 예방할 수가 있고 다만 그것이 좀 반복적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서 이제 뭐 이게 육체적으로 시민적으로 굉장히 힘드신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주사를 꾸준히 맞게 되면 더 이상 나빠지는 것을 좀 막을 수 있고 그래도 간직하고 있는 시력을 좀 오랫동안 유지를 하실 수는 있죠. 결국은 녹내장도 그렇고 황반변성도 그렇고 그것을 이전의 상태로 돌이키기는 상당히 어렵다. 되도록이면 초기에 발견해서 초기에 대응을 하면 그래도 지연시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이 황반변성 그러면 알아볼 수 있는 자가진단법도 있는지요? 그렇죠. 앞서 두 질환과 마찬가지로 황반변성도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검사가 있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서 저희가 한 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격자무늬 판이 필요합니다. 혹은 그게 없으시다면 뭐 부엌이나 화장실에 있는 타일을 이용하셔도 좋고요. 그래서 원래 쓰시고 있는 안경을 그대로 쓴 채로 격자를 보시게 됩니다. 격자를 한 30cm 정도의 거리에서 보시면서 한쪽 눈을 일단 가려서 한쪽 눈으로만 보시는 거예요. 왜냐면 양쪽으로 보게 되면 아까 혼돈이 있을 수 있다 했으니까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보시고 혹시 중간에 검은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구불거리거나 선이 어디 끊긴 것은 없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확인해서 말씀드린 그런 이상 증상이 보인다면 황반변성을 충분히 의심해 보실 만한 합니다. 근데 왜 그 자외선이 눈 건강에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사실인지. 그래서 항상 밖에 나갈 때는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나가라. 그래서 웬만하면 저도 좀 눈이 시리고 하니까 착용하고 나가긴 하는데 이게 잘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네, 아주 잘하고 계신 거고요. 자외선은 눈 건강에는 아주 치명적인 외부 요소입니다. WHO에 따르면 우리가 자외선은 백내장이나 황반변성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보고된 바 있고요. 아무래도 자외선 자체가 파장 자체가 눈 뒤쪽까지 들어가는 성격을 갖다 보니까 수정체를 추가하고 눈 가장 뒤쪽에 있는 황반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외출하실 때에는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 혹은 챙 있는 모자를 쓰시는 것, 혹은 너무 짙은 색깔의 안경이 부담스러우시다면 투명한 안경이지만 자외선 차단 코팅이 되어 있는 안경들도 있으니까 이제 그런 안경을 착용하셔서 자외선이 차단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색상이 어두우면 자외선이 차단된다라고 이제 알고 계신데 그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짙은 색깔의 선글라스를 끼게 되면 자외선은 차단이 되지 않고 가시광선만 차단이 된단 말이죠. 그럼 오히려 선글라스 안쪽에 있는 동공은 더 크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들어오는 자외선의 양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글라스를 착용하시는 것도 그런 좀 꼼꼼한 배려나 체크가 필요하신 거죠. 선글라스 색깔하고는 상관없어요? 색깔은 크게 상관이 없어요. 자, 3대 실명 질환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확인하겠습니다. 당뇨 때문에 눈이 먼다. 당뇨보다 무서운 당뇨 망막경증. 혹시 당뇨 그러면 좀 실명 걱정 많이 하시죠? 네. 망막의 실명 환자 중에 4명당 1명은 이 당뇨와 관련된 당뇨 망막경증 환자입니다. 그래서 고혈당이 오래 지속이 되면 혈관이 막히게 되고 막히면 어디선가 터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눈 속이라면 시력에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시력에는 아주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되고 지금 현재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조사를 해보면 2015년도에 진단받은 혹은 진단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의 당뇨 환자의 수가 250만 명이다. 그러니까 당뇨 환자는 당뇨 망막병증을 조심해야 되고요.
당뇨 합병증 중 가장 높은 유병률을 또 보여주는 것이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그러면 이 당뇨 환자분들 중에서 몇 % 정도가 이 병에 걸리나요? 당뇨가 일단 진단을 받고 예.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나게 되면 누구나 다 당뇨병성 망막증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년이 될 무렵에는 망막에 조금씩 이제 이상이 온다 이렇게 저희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15년이 되면 보통 85에서 95% 이렇게 당뇨 망막증을 경험하시게 되죠.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린 다른 질환과는 달리 당뇨병성 망막병증은 나타나는 증상 자체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제로 집에서 자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미 당뇨를 앓고 계신 분이라면 6개월에 한 번씩 꼭 안과에 내원하셔서 체크를 받도록 하시고 당뇨병성 망막증으로 진단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시면 그 기간은 더 짧아져야 되겠죠. 그래서 한 3, 4개월에 한 번씩 이상소견이 어떻게 더 진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뚜렷한 증상이 없다는 그 말씀이 더 무섭게 들려요. 그렇죠? 어떤 증상이 있으면 우리가 빨리 이걸 눈치채고라도 대응할 텐데 혹시 거기서도 특이하게 나오는 증상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다른 질환과 마찬가지로 또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요. 초기에는 전혀 증상 없이 시작을 하다가 아까 말씀드린 눈의 중심 부위, 상반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색깔을 구별하기가 어렵고 전반적으로 뿌옇게 보이기도 하고요. 지금 이렇게 까만 반점들이 보이는 것은 눈 속에 출혈이 됐다라는 사인입니다. 눈 속에 출혈이 됐다라는 사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까만 이런 원형의 부유물들이 눈앞에 떠다니는 것을 경험하신다면 그것은 눈 속에 출혈이 됐다라는 가정일 수 있고요. 그리고 내가 당뇨 환자라면 그것이 당뇨병성 망막증의 일환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할 수 있는 실명질환 3가지 다시 한번 짚어드립니다. 첫 번째 실명질환, 녹내장. 녹내장은 주로 눈의 안압이 높아져 시신경이 눌리면서 발생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이 없지만 시신경이 90% 정도까지 손상되면 주변 시야가 좁아지는 자각 증상이 나타나고 병이 더 악화되면 결국 실명에 이르게 됩니다. 두 번째 실명질환, 황반변성. 황반변성은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망막의 중심부인 황반에 눈의 혈액순환 과정에서 생성된 노폐물이 쌓여 점점 시력을 잃게 되는 병입니다. 황반변성 역시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야 부엌이나 욕실의 타일이 물결쳐 보이는 자각 증상이 일어나고요. 말기가 되면 시야의 중심부부터 까맣게 되며 점점 보이지 않다가 실명하게 됩니다. 세 번째 실명질환, 당뇨 망막병증. 당뇨를 앓은 지 15년에서 20년 정도가 지나면 거의 모든 환자에게서 발생하는데요. 당뇨가 오래 지속되면서 말초 순환장애로 인해 망막의 혈관 순환에도 문제가 생겨 시력 감소 및 실명에 이르게 되는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시력에 별 영향을 주지 않다가 시력 저하, 비문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며 좀 더 진행되면 검은 점들이 생겨 보이며 결국에는 시력을 잃게 됩니다. 우리의 시력을 앗아가는 실명질환은 완치가 없는 만큼 조기에 발견해 더 이상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3대 질환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이제 여러분들 검사하셨잖아요. 그 결과 지금부터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전식 씨는 아이와 함께 안과 자주 가실 텐데 예. 본인 검안은 언제 해보셨어요? 사실 저는 아들 데리고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정기적으로 가면서 제 눈은 안 해봤거든요. 어머. 몇 년 만에 한 번 한 것 같아요. 이제 40대 딱 들어오셨으니까. 그렇죠. 이제 검진을 해야 할 때인데 저희 몸신을 방문해 주셨네요. 천만 다행이지 뭐예요. 예. 자, 그래서 우리 몸신 가족을 대상으로 해서는 어떤 검사를 하셨습니까? 네, 굉장히 다양한 검사를 저희가 진행을 했고요. 시력, 안압, 그다음에 망막 상태, 그다음에 건조증에 관련된 눈물 검사 등도 저희가 모두 다 진행을 했습니다. 다행히 검사를 받으신 우리 몸신 가족분들 모두 네. 실명 질환과는 좀 거리가 있는 거예요.
일단 한시름 놓고 네. 저희가 시작을 하네요. 하지만 너무 방심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노안에 대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노안이 대부분은 조금씩 다 이제 진행이 된 것으로 저희가 그렇죠. 확인을 좀 했고요. 물론 노안 자체가 큰 것은 아니지만 앞으로 노화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여러 가지 질병들의 촉발 인자가 될 수 있으니까 네, 그런 것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노안 누가 문제가? 한 분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처음에는 변우빈 씨, 변우빈 씨부터 하는데요. 네. 아까 뭐 말씀 잠깐 하시기도 했지만은 이제 시력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은 편이세요. 그래서 멀리 보는 시력은 잘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가 체크를 해보니까 아주 초기에 노안이 시작이 돼 있더라고요. 아, 초기. 아주 초기예요. 아주 초기입니다. 강조를 해요. 아주 초기. 진짜. 되게 강조를 하네. 저희가 다행이다. 은행이나 관공서를 가면 이렇게 세 단짜리 돋보기를 네, 보실 수 맞아요. 있어요. 40대용, 50대용, 60대용 이렇게 돋보기가 있는데요. 변우민 씨는 당장은 아니지만 조만간 그 40대용의 돋보기를 착용하셔야 40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우민 그나마 씨. 다행이구나. 하지만 이제 초기 노안이시라는 거. 그러면 조민희 씨 어떻습니까? 조민희 씨는 뭐 변우민 씨와 비슷한 정도의 아주 초기 노안 상태이긴 했습니다. 다만 조금 차이가 있다면 조민희 씨는 약간의 짝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한쪽 눈은 시력이 0.9, 한쪽 눈은 0.5 정도로 양쪽의 시력 차이가 한 4줄 정도 나시는데요. 이제 이것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거예요. 저희가 노안을 교정할 때 일단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를 짝눈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민희 씨께서 동년배 친구분들보다는 가까운 게 침침하지 않다라고 느끼시는 건 지금 안 좋은 쪽의 눈에 혜택을 많이 받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조민희 씨는 멀리 있는 건 좋은 쪽 눈으로 보고 맞습니다. 가까이 있는 건 안 좋은 쪽 눈으로 봐서 보시면 둘 다 혜택을 받는 그런 효과를 보시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제 변우미 씨와 조금 다르다는 것은 이제 그런 관공서에 있는 돋보기로는 해결이 안 되는 눈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짝눈일 때는 안과에 가셔서 체크를 하고 양쪽의 도수를 달리해서 맞춰서 돋보기를 이제 추후에 쓰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돋보기를 갖고 따로 있어야 갖고 된다는 다니셔야 거네요. 돼요. 걸음도 짝걸음으로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짝꿍쟁이야. 오늘 결과 발표하면서 이렇게 마음이 편하시니까 그러니까요. 다 상태가 괜찮으시니까요. 자, 이용식 씨는 네, 이용식 씨는 아무래도 이제 노안이 조금 더 진행된 상태로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아까 3단계의 돋보기 중에 2번째 해당하는 단계의 돋보기를 쓰시는 것이 이제 좋겠다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3단계. 아까 이제 제가 얼핏 얘기를 들으니까 눈이 많이 간지러운 게 있으시다고. 네, 눈주위가 간지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이제 알러지성 결막염의 아주 전형적인 증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을 자꾸 비비게 되면 2차적으로 각막이 손상을 받고 혼탁이나 다른 염증이 주발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도 적절하게 좀 치료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저희가 도출했습니다. 치료를 하는 게 좋겠고 그다음에 맑은 눈의 소유자잖아요. 문천식 씨. 네. 검사 결과 어떻게 나왔습니까? 문천식 씨는 유일하게 노안이 없는 분. 말이 못하겠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건조증을 많이 좀 이렇게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그래서 안검염이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문천식 씨는 눈물샘 기능을 좀 확인하고 더불어 기름샘의 기능을 확인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관리 방법이 되고요. 저런 분들이 사실 인공 눈물 달고 사시잖아요. 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인공 눈물을 계속 넣어버릇하면 눈물샘에서 이제 눈물을 안 만들어낸다, 습관된다 또 이런 분도 계세요. 네. 이건 맞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눈은 생각보다 똑똑해서요. 뭐 인공 눈물을 많이 넣는다고 해서 그것이 눈물을 더 이상 생산하지 않아도 돼요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하시면 인공 누액을 열심히 넣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20대의 눈을 가진 유시갑 69세입니다. 요 숫자 보이십니까? 7. 우와, 1.2를 보셨어. 이대째 내려오고 있다는 동심만의 눈 건강 관리법은 아우, 시원하겠다. 굉장히 시원하고요. 이거 굉장히 편해요. 늘 드시는 거죠? 네, 이겁니다.
눈도 건강할 뿐 아니라 염색하지 않은 머리. 말도 안 돼. 눈을 위한 삼형제 충분히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몸신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 건강한 눈을 갖고 계시길래 눈 건강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릴 예정인지요. 자, 큰 소리로 모셔볼까요? 나와주세요. 몸신! 70 가까운 나이에 20대의 시력을 가진 오늘의 몸신. 실명 질환은 물론 노안도 없어 안경을 써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데 어머니께 배운 눈 관리법과 매일같이 먹는 건강 식단으로 맑고 뚜렷한 눈을 가질 수 있었다. 유시각 몸신. 와, 청춘이십니다. 청춘, 의상에. 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해 주실까요? 네, 강동구 명일동에서 온 20대의 눈을 가진 유시각 69세입니다. 선생님 궁금한 게요. 도대체 시력이 얼마나 좋으시길래 20대 시력이라고 당당하게 말씀하시는지. 4개월 전에 시력 검사를 하니까 1.2, 1.2가 나왔어요. 그리고 다른 눈 안에 무슨 이상도 없고 노안도 없고 다 그러니까 어떤 수술을 받아서 좋아진 게 아니라 원체 갖고 있는 눈이 그렇게 1.2 유지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야, 진짜 좋으시네요. 저는 지금 또 톡이나 신문이나 성경 같은 거 읽을 때 안경을 안 쓰고 장글치가 딱 보거든요. 그래서 생활에 불편함을 못 느끼고 삽니다. 이렇게 뵈니까 눈도 건강하시고 타고하신데 이렇게 모습을 딱 보니까 보통 포스가 아니에요. 이게 무엇을 하던 분이신지. 네, 저는 원래 경찰 공무원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하면서 합기도, 유도, 태권도, 검도 모든 걸 갖고 있는 유단자입니다. 청와대 경호실에도 근무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 몸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배도 안 나오고 그래서 정년 퇴직하고 다른 운동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을 다니는데 나이가 많으니까 세계 다니는데 한 17가지의 그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안 가죠. 거기서 이제 라인 댄스, 에어로빅, 국선도 이런 거, 탭댄스 이런 걸 하는데 그걸 이제 금년 4월 26일 날 그 국회의사당 대강당에서 전국 국선도 대회에서 내가 시니어 부분 1등 한 사람. 야, 지금 방청석 분위기 뜨겁습니다. 너무 좋아하신다. 아니, 그렇잖아요. 이 연세에 이렇게 건강 유지하시면서 자기의 삶을 아주 촘촘히 이렇게 계획 세우시고 시간표대로 움직이시는 그런 어르신이신데, 그러니까 눈 좋은 거는 그냥 덤으로 딸려오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돋보기 없는 69세, 참 놀라운 일인데요. 어머님께서도 그렇게 눈이 좋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어머님 94세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눈이 좋으셨어요. 근데 어릴 때 이래 보면은 눈을 좋게 하는 뭘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철이 들고 나도 그 생각이 나서 그걸 그대로 하니까 지금까지 눈을 보존할 수 있지 않았나. 그걸 하시는군요. 네. 이게 뭐지? 저 노안이랍니다. 여기 다 필요 없고 저하고 앵란양 두 사람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 방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방 가르쳐주면 안 된다던데. 그래서 한참 뜸을 들였다가 이따가 공개를 하라고 그래. 맞아요. 저기, 유 선생님, 네. 정말 최고세요. 공개를 하면 재미가 없다고 다 가고 말이야. 저기, 어머님께 배운 방법. 네. 그러니까, 어머님, 아드님이니까 2대째 물려오는 방법이죠. 여러분께 쉽게 공개할 수는 없고요. 저희가 잠시 후에 이제 공개를 해드릴 거고, 무엇보다 궁금하지 않으세요? 본인이 이렇게 시력이 좋다, 눈이 좋다, 노안이 아니다, 그냥 성경을 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실제 그러신지,
지금부터 눈이 얼마나 좋으신지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테스트 괜찮으시죠? 좋죠. 아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몸시인의 눈 건강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류 원장님 나와 계시니까 또 도움을 주시겠습니다. 예. 네. 자, 자리해 주실까요? 저쪽에. 예, 거리에서. 아래 보이시죠? 아니, 뭐 너무 잘 보이시죠? 저보다 잘 보이십니다. 자. 왼쪽 눈을 먼저 가려주시겠어요? 왼쪽 눈을 가려주시고. 요 숫자 보이십니까? 7, 요 숫자 보이십니까? 7, 네. 이 숫자는? 3, 어머. 우와. 4, 와. 7, 우와. 7, 우와. 7. 우와. 가만히 있어. 2. 글씨를 네. 가려서 그러면. 네. 예, 예. 반대쪽 가려보시고. 반대쪽 가려보시고. 1.2를 보셨어. 1.2야. 아, 숫자만 하지 말고 좀 다른 것도 좀 네네. 해보세요. 근데 딴 게 그림이 더 이제 쉽거든요, 지금요. 어렵게 하셨구나. 이거 이제 뚫린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위로 뚫렸다. 네. 위로 뚫렸답니다. 예. 네. 요거는 숫자가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를 가려. 네. 2. 네. 사람. 양쪽 모두 시력이 1.2. 그러면 지금 현재 정확히 1.2, 1.2. 네, 정확히 양쪽 모두 1.2 시력으로 판단이 돼서. 네. 저희가 이번에는 이런 걸 준비해봤는데요. 그게 뭐예요? 야, 한번 뭐예요? 카메라를 잡아주실까요? 그러면 이게 지금 글자 크기를 좀 다르게 해서 잘한다. 아래까지 쭉 해봤는데 이것을 이렇게 지금 나안이시잖아요. 그냥 맨눈으로 이걸 정말 실제로 다 읽으실 수 있을지 한번 해볼 텐데 요거는 잠깐만요. 변우민 씨가 요즘에 가까이 있는 게 좀 덜 보인다 그랬는데 아, 저는 딱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잠깐만요. 어디까지? 잠깐만. 요 제일 밑에 거까지 보이려면 어디까지 해야 네, 돼요? 왜 자꾸 멀어지지? 밑에 거 보여요? 요 정도예요. 근데 이 정도면 괜찮죠? 네. 괜찮다고 해줘야 돼요. 이제 거리가 조금씩 이제 더 멀어지죠. 팔 길이 이상 밖으로 나가야만 가까운 게 잘 보인다면 그때 돋보기를 씁니다. 아, 그거예요? 네. 우리 류 선생님은 어떻게 네, 옆에서 보실 수 정확하게 있는지 한번 해보세요. 네. 한번 봐보시면 옆으로 이렇게 오셔서. 선생님 한번 위부터 읽어보시죠. 어디 여기 어디 읽으시죠? 정도예요? 뭐, 읽어보시죠. 요 밑에서부터 하죠. 야 밑에서부터. 괴로움은 혼자 이기는 연습을 하고 될 수만 있다면 그다음에 그대 앞에서는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고개를 들고 싶다. 완전 작고. 나의 가슴을 채울 수 있는 그대 언어를 아픔과 비난조차 싫어하지 않고 그대가 있음으로 오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감당하며 이기는 느낌으로 기쁘게 받아야지. 그대가 있음으로 내 언어가 웃음으로 빛난다. 이렇게 보시고요. 이게 박상준님의 그대가 있음으로라는 아름다운 시인데요. 야 이거를 저 누굴 보여드릴까요? 이거 보세요. 이거를 볼수가 없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거 한번 네. 시 낭독해 아니 주죠. 비밀 필요 없어요. 아 비밀? 나는 갑자기 글씨가 없어져가지고. 옛날 거 왜 지금 안경을 끼셨으니까. 멋지게 읽어주세요. 제일 아래 낭독. 네, 쭉 한번 읽어볼까요? 이 아름다운. 보이세요? 네. 네. 그대 앞에선 언제나 밝은 모습으로 고개를 들고 싶다. 옛날에 금잔디 동산에 메기 앉아갖고 내 사랑하는 메기야. 와, 이게 쉽지가 않은데.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멋있다. 안 보여. 이야. 그럼 여기서 테스트 하나 더 들어가겠습니다. 어울리게. 뭘요? 변주부 가장 좋아하는 이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죠? 예. 내가 좋아하는 게? 바늘기. 예. 네. 실을 꿰는 일입니다. 요걸, 글쎄, 이용지 씨도 한번 나와주시고요. 우와. 네. 이게 과연 가능할지. 자, 이제 이 관문을 넘으셔야 하는데. 근데 이건 좀 해보신 분이 유리한데. 그렇죠. 류 선생님 혹시 해보신 적 있으세요? 저 고향이 안동 하회 마을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이런 걸 만지고 양반 부엌에 때문에. 들어가고 그런 건 절대 못하죠. 그렇죠. 어휴, 어떻게 공교롭게도 여기 지금 네 분이나 계신데 바늘이 네 개네요? 완전 되신다. 자, 그래서 먼저 야. 류 선생님 하나 드리고요. 네. 그 실은 좋아하는 색깔 골라주세요. 아무거나. 저 바늘귀 있는 걸 주세요. 어디에 있어? 이거는 찔리는 부위예요. 아, 거꾸로예요? 이게 거꾸로예요. 자, 맞아, 이거예요. 여기 있다. 실칼 가져가고요. 지금 벌써 류 원장님하고 류 선생님 벌써 침 바르고 계세요. 잘 들어갔어. 해봤나 보다. 실에 침 한번. 그렇지. 머리는 그거는 도전. 자,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주시죠. 너무 많이 실도 안 보여, 이렇게? 실도 안 보여, 이렇게? 이게 바늘비가 조금 작긴 합니다. 이게 바늘비가 조금 작긴 합니다. 오, 성공하시 와! 와! 그리고, 의외로 점주고 뭐 하십니까? 이거를 밑에서 다 타고 올라와요. 타고 올라오다가 여기서 깼다. 여러 번 쑤셔봐. 여러 번 쑤시면 아하.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아유 여기 뭐 하나 박혀 있구나 구멍이. 아 박혀 있는 걸 몰랐어. 야, 그래도 보이네요. 야, 꼈네. 네, 좀 꼈어요. 놀랍습니다. 69에 근데 그걸 어떻게 그렇게 바로 성공. 아유, 잘 못해요. 안 해봐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좀 보시기에. 네, 시력이랑 노안 정도 자 체크해 본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굉장히 많은 수의 환자를 보고 있는 의사이기도 한데 참 드문 경우라 생각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건강한 눈을 잘 관리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이 연세가 되시도록 그럼 우리가 처음에 우리 설명했던 백내장, 녹내장 뭐 여러 가지 변성이 있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단 한 번도 그걸 받아보신 적이 없으세요? 예,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래, 의사 선생님이, 이야. 와, 이런 사람도 있다고 칭찬해 주더라고요. 와. 그리고 진짜 안 되죠. 지금 또 대단한 게 하나 있어요. 아직까지 이용식 씨를 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참 해서 대단하십니다. 저희가 오늘 뭐 몸신의 비법을 왜 들어야 하는지 여러 가지로 이 눈 건강 상태를 확인해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궁금해하시는 저도 무척이나 궁금한 눈 관리법 지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숫자 보이십니까? 이른 가까운 나이에도 불구하고 실명 질환의 위험 없이 20대의 눈 건강을 자랑하는 류시갑 몸신. 이래서 한번간 눈 단 3분이면 할 수 있는 눈 건강법과 매일매일 챙겨 먹는 이 음식들 덕분이라는데 실제로 이게 눈 건강에 좋을까요? 굉장히 큰 도움을. 과연 몸신의 눈 건강법과 건강식의 정체는 눈을 위한 삼형제 충분히 드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잠시 후 공개됩니다. 69의 연세 1.2의 시력 류시갑 몸신께서 공개하시는 첫 번째 방법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뭡니까? 따뜻한 물과 깨끗한 수건. 따뜻한 물과 깨끗한 수건. 삶으면 좋죠, 깨끗하게. 삶아서 물에 적셔서. 네. 적셔서. 뜨거운데 조심하세요. 괜찮습니다. 따끈따끈한 게 딱 좋네요. 네. 적셔서 뭘 하실까요? 물에 따야 돼요. 네. 물 확 떠서. 좋으시다. 네. 얼굴을 닦나? 이래서 눈에다가 한 번간 눈 찜질을 하는 겁니다. 한 번간 눈 찜질을 하는 겁니다. 아우, 시원하겠다. 아우, 시원하겠다. 3분을 그러면 이렇게 3분을 하신 다음에는 네. 그러면 끝난 겁니까? 네. 와, 끝난 이 겁니다. 방법을 네. 그럼 이거는 어머니께서 이 어머니가 저 어릴 때부터 이걸 하고 계셨는데 그걸 이제 커서
기억을 하고, 어머니가 그래서 눈이 좋으셨다고 생각하고, 저도 한 30년 이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30년 이상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기만 해도 저희가 뭔가 온몸이 녹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데, 실제로 이게 눈 건강에 좋을까요? 네, 실제로 굉장히 큰 도움을 합니다. 그래서 따뜻한 찜질은 눈의 노화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혁혁한 그 효과가 있습니다. 기름샘을 자극해서요. 우리가 기름이 나오는 길들이 이제 막혀져 있는 사진이 오른쪽 사진이 되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죠. 네, 그래서 왼쪽 같이 정상적인 기름샘이 아니라 기름샘이 나오는 길들이 이제 오른쪽처럼 막히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눈물이 좀 빨리 증발하게 돼서 눈이 쉽게 피로해지고 노화 현상도 쉽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온찜질을 하면 안구 건조증을 치료해주면서 눈의 노화 속도를 좀 이제 저하시켜주는, 그래서 눈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관리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 건강법이 아주 주요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3분 찜질법 한번 해보죠. 안구 건조증하고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문천식 씨 해보고 싶죠? 네. 예. 너무 탐나요. 나오세요. 네. 탐나요. 네. 자, 그러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수건을 따뜻한 물에 적셔서. 좀 미지근하면 더 뜨겁게 해드릴까요? 아니. 괜찮아요? 네, 충분히 눈이 샤브샤브 될 것 같아요. 꼭 짜서. 꼭 짜서. 저희도 보통 진료실에서는 하루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네, 하루에 한 번 온찜질 하시는 것을 화상 지금?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네. 이제 하셔가지고요. 시작했습니다. 화상 지금? 입지 않을 정도의 온도로 네. 이제 하셔가지고요. 시작했습니다. 네. 지금부터 저희 한번 3분 해보죠. 네. 지그시 눌러주면서 그래서 이제 이거 하시는 동안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저희가 따뜻한 찜질이 기름샘을 다시 한번 좋게 만들어주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라 눈에 있는 전반적인 모든 근육들을 좀 이완시켜주는. 그래서 하루 동안 축적된 스트레스가 이 온찜질로 좀 이렇게 풀어지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어서 하고 나면 굉장히 맑아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안 보이던 근거리 작업들도 일시적이긴 해도 좀 보인다라는 그런 느낌을 또 받으실 수가 있어요. 문천식 씨, 네. 조금 이제 시간, 뭐 1분여 더 필요하죠? 그렇죠. 예. 지금 어때요? 느낌이? 뭔가 좀 이렇게 따뜻한 아랫목에 누워있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를, 그러니까, 근데 있잖아요. 핫팩을 저 속에다 넣으면 온도가 오래 유지해서 한 번에 끝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 손난로처럼 흔들면 따뜻해지는 눈 기성품들 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것은 꼭 집이 아니어도 야외에서도 할 수 있으니까 눈이 좀 더 건조하신 분들은 뭐 굳이 하루에 한 번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2번도 좋고 3번도 좋고 좀 틈날 때마다 온찜질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기성품들도 많이 좀 나와 있습니다. 자, 시간 됐습니다. 시간 됐습니다. 됐습니다. 네. 자, 우선, 그래서 문천 씨 앉아 계시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 느낌은 어때요? 굉장히 편안해요. 네, 굉장히 시원하고요. 그리고 눈에 무리감이 전혀 없어요. 네. 평소에 늘 그래서 뻑뻑했거든요. 고개를 살짝 들어보시고요. 아래를 보신다는 생각으로 아래를 보시고 면봉으로 기름쟁이 정도 제가 육안으로 보기에는 기름샘들이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데요. 지금 따뜻한 찜질 후에 이렇게 자극만으로도 기름이 막 이렇게 좀 나오는 것들이 제 육안으로는 좀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닦고 반대쪽으로 위만. 네, 위만 지금 하늘 이제 다시 보시면 하시다 보면 익숙해지면 거울을 보고 하시는 경우도 많고 이렇게 이제 닦는 것이 좀 어렵다면 한 가지 팁을 더 어디 한번 드리면 보여주세요. 제가 이게 카메라에 잡힐지 모르겠어요. 노란색 이제 이쪽에 이렇게 노란색 기름들이 좀 묻어 있는 것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있는데요. 있습니다. 네. 예, 보이시죠? 네. 거울로는 아마 보이세요? 네. 선생님 다 보이세요. 근데 이게 좀 분별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요 위로 조금 이렇게 노랗게 기름이 쭉 묻어 있는 게 여기서도 보이는 보입니다. 좋은 지적이신데 이게 하기가 좀 어려우실 수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눈 주변으로 가면 조금 위험해질 수 있으니까 따뜻한 찜질을 하신 다음에요. 이렇게 말듯이 이렇게 해주시는 것도 이렇게만 해주셔도 기름의 방향이 눈 쪽으로 움직이니까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기름기를 열어주는 기름기로 이렇게 쭉쭉 짜서 이렇게 치약 짜듯이 이렇게 아래쪽 방향에서 눈 쪽으로 면봉을 굴려주면서 눌러주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렇게
이렇게 봐서는 한결 맑아진 것 같아 네. 보이거든요. 눈동자가, 가슴이 예. 설레려고. 가슴이 설레려고. 아니, 진짜 저는 뭐 이제 메이크업도 자주 하고요. 근데 잘 못 지우잖아, 남자들은. 네. 건성건성 지우기도 하고 또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관련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기름이 막히니까 거기에 이제 좋은 토양이 되는 거죠. 거기에 균이 들어가게 되면 이제 다래끼로 이제 네. 발전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메이크업이 아무래도 이 분자가 크기 때문에, 입자가 크기 때문에 네. 눈꺼풀에 있는 기름생 구멍들을 많이 막게 됩니다. 그러면요, 네. 요즘에 여자들이 미용 목적으로 약간 접착제로 해서 속눈썹을 이렇게 씹는 경우가 네. 사실 있거든요. 그럴 때는 눈의 건강에 상당히 안 좋고. 네, 굉장히 치명적이라고 오랫동안 저희는 했었거든요, 사실. 말씀드려요. 그게 안 좋을 수 있어요. 이게 그 접착제 성분 자체가 그 눈꺼풀의 가장자리를 다 한번 코팅해주는 셈이기 때문에 기름샘의 기능을 완전히 제로로 만들죠. 그러니까 여성분들한테서 우리가 건조증을 더 많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그랬나? 여성 호르몬과의 관계성도 얘기를 하지만 기본적으로 남자와는 달리 좀 화장품을 많이 쓰시기 때문에 네. 화장품 가루가 날리고 그런 접착제 성분들이 이제 눈에 침착이 되면서 눈꺼풀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저하시킵니다. 3분 눈 찜질법 알아봤는데요. 또 눈 건강에 좋은 혈자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흔히 눈이 피로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이 가는 부위입니다. 정명혈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눈의 안쪽 꼬리 안쪽에 콧잔등 가기 전에 양쪽에 이렇게 누르는 자리가 있죠. 그 자리가 바로 정명혈입니다. 눈동자가 밝아진다 해서 정명혈인데요. 그 부위를 이렇게 양손으로 지그시 눌렀다 떼었다를 3번 정도, 3회 정도. 그러니까 3초를 눌렀다가 띄었다가 3회 정도 반복해 주시고요. 그 다음 혈자리는 태양혈이라고 해서 우리가 머리가 아플 때 누르는 양쪽 이 관자놀이라고 하죠. 이 태양혈을 3초 정도 지그시 눌렀다가 뗐다가를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양생을 하기 위한 기체조 같은 도인 안마법이 있는데요. 양손을 비벼서 열을 낸 다음에 이것으로 지그시 두 눈을 덮어주기를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여러 가지 체조 중에 눈을 맑게 하는 체조로 이런 방법들을 했으니까요. 여러분들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에 이런 지압들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찜질법, 지압법까지 해봤습니다. 네. 정말 궁금했던 게 앞서 계속 질문이 있었는데 몸에 좋은 음식, 눈에 좋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예, 늘 드시는 거죠. 네. 유난히 챙겨 드시는.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일정의 시력을 자랑하고 돋보기도 없이 하늘뒤에 실까지 처박되는 오늘의 몸식. 비타민이 많아서 내 눈에 이 도움.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실명질환의 위험을 낮춰준다는 몸식만의 눈 관리 방법은 염색하지 않는 뭐 여러분이 알아야 할 눈 건강의 모든 것. 삼형제 충분히 드시고 잠시 후 공개됩니다. 몸에 좋은 음식, 눈에 좋은 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셨는데 지금 그 궁금증을 확실하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준비가 돼 있고요. 네. 예, 늘 드시는 거죠. 네. 유난히 챙겨 드시는. 네. 자, 먼저 첫 번째부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겁니다. 이겁니다. 와, 초록이 아주 예쁜 밥상인데요. 바로 쌈채소입니다. 땀채소. 온갖 종류의 쌈채가 있고요. 여기 또 눈에 띄는 게 깻잎도 있고 양배추, 그다음에 호박잎이네요. 네, 아, 호박잎입니다. 굉장하고 네. 맛나겠네요. 맛나겠어요. 네. 원래 저는 음식을 골고루 잘 먹는데 그 중에 특히 쌈 채소를 좋아합니다. 네. 네. 특히 양배추, 호박잎은 삶아서 깻잎은 생으로 씻어서 그렇게 쌈으로 잘 싸먹는데요. 네. 비타민이 많아서 내 눈에 이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네. 워낙 이런 밥상 또 필요하고 좋아하시는 분이 엄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살짝 네. 이렇게 아우 호박잎 호박잎 맛있죠? 맛있죠. 아이고, 맛있습니다. 밥 나서. 신명하네요. 네, 맛있습니다. 네. 맛있습니다. 그래서
아유, 보기만 해도 그냥. 뭐 늘 사실 이렇게 드시죠? 감사합니다. 이렇게 드시죠? 네, 이렇게 먹어요. 요새 특히 그렇게 먹어요. 네. 이걸 이렇게 손으로 먹어요. 아우. 아우. 눈에 좋은 거. 예. 너무 짜증나. 아니요, 맛있어요. 딱 맞아요. 아유, 맛있어. 진짜 맛있게 드신다. 진짜 맛있게 드신다. 이렇게 해서 또 아이 눈 건강을 위해서도 신경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쌈채소를 활용한 그런 식단을 이제 하셨고요. 예. 또 하나 방법, 결정적인 방법. 예,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이겁니다. 이겁니다. 이건요, 이거예요. 블랙 주스인데요. 여기에 재료들이. 흑미. 네. 아, 네, 선생님. 예. 흑깨, 검은 네, 깨, 검게. 검은 콩. 예. 세 가지입니다. 아,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예. 하실 거예요? 블랙푸드가 좋다잖아요. 예. 건강에. 그래서 블랙 주스를 해서 자주 먹는데, 예, 맛도 있어요, 먹으면은. 그래서 이제 눈도 건강할 뿐 아니라 머리도 지금 염색을 하신 거예요? 염색하지 않은 머리, 염색하지 않은 머리. 이런 걸 먹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나이가 어려서 그렇지. 그래. 흰머리가 아주 없습니다. 방앗간에 갖다 줘 가면은 살짝 볶아서 갈아줘요. 네. 그럼 이렇게 같이 섞어가지고 가루로 만들어 네, 놓고. 가루 그다음에 만들어 놓고 그러면 만들어 볼까요? 예, 선생님? 이게 드실 만큼. 우유에다가 섞어가지고 뭐 한두 스푼 정도, 3스푼도 되고 많이 먹으면 많이 섞고 뭐. 좀 드실 때 드실 네. 정도 해서. 네. 네. 우유도 사실 예. 어른들은 우유 드시면 뭐 유당불내다 뭐다 해서 안 드신 분도 많으신데. 우유도 잘 맞으시죠? 네. 네. 배 아프시다. 왜 세 가지를 또 굳이 이렇게 선택을 하신 거예요? 이게 다 머리고 다른 거 눈에 검색은 좋다니까. 없나? 네. 선생님, 염색 진짜 안 하신 거죠? 네. 오한진 박사님 좀 드세요. 정말 재밌다. 이건 뭐 네. 무조건 이거 됐어요. 맛있죠. 무조건 맛도 맛있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선생님, 네. 이 모든 재료를 한꺼번에 넣고 볶아갖고 한꺼번에 가릅니까? 예, 그래도 따로 가는 예, 거예요. 그래도 되고 따로 그 볶을 때는 따로 해야 되겠죠. 근데 빻을 때는 같이 집어넣어도 다 믹스해 줘요. 아니 고소하고 좋은데요? 네, 굉장히 맛있죠? 네. 아주 네. 좋은데요. 어르신들 아주 좋아하시는. 좋아요. 위원장님 맛보셨는데 어떠세요? 이게 좀 눈 건강에 어떨까요? 네, 두 가지 다. 두 가지 다 저는 실은 지금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했던 눈에 좋은 영양분을 실제로 이렇게 음식으로 너무 잘 챙겨 드시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진작에 말씀드리려고 했던 눈을 위한 삼형제 이미 충분히 드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좀 나와서 설명을 해주시죠. 나가지는 것 같은데? 그 눈 건강을 위한 삼형제 드디어 나오는 건가요? 네,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눈을 위한 삼형제는 루테인, 비타민 C, 오메가3가 되겠습니다. 루테인은 눈 건강에 가장 중요한 그리고 필요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고요. 몸신께서 직접 드시고 계시는 호박잎에 많이 들어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루테인은 아까 얘기가 많이 오고 갔던 황반의 구성 성분입니다. 그래서 황반 변성을 예방하는 데 큰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2007년 식약청에서는 개별 인정형 성분으로 승인받을 만큼 이미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성분이기도 합니다.
아일랜드의 워터보드 공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가 25세를 기준으로 해서 루테인의 이 밀도가 점점점 줄기 시작하는데요. 60세가 되면 불과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수록 침침하거나 흐릿해 보이는 현상들은 이 루테인이 감소해서 생기는 현상으로 저희가 알 수 있고요. 하지만 몸속에서는 생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꼭 음식으로 섭취를 하셔야 합니다. 우선 호박잎에 루테인이 들어가 있다고 했어요. 호박잎 말고 또 루테인을 섭취할 수 있는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 황반 변성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 루테인이라는 성분은 녹황색 채소에 주로 많이 들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몸신이 드시고 계신 무슨 호박잎이라든지 깻잎에도 들어 있고요. 요즘 쌈채소 많이 나오죠. 그중에서 뭐 케일이라든지 치커리에 많이 들어 있고, 또 마트에 요즘 많이 나와 있는 시금치, 또 단호박이라든지 파프리카, 무청 이런 곳에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특히 눈 건강에 좋은 이유는 루테인 성분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눈에 좋은 베타캐로틴, 비타민 A죠. 이것도 함께 들어있고 또 지아산틴이라는 항산화 영양 성분이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눈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이뿐만 아니라 무슨 암 예방이라든지 노화 방지 이런 전반적인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니까요. 자주 드시면 좋겠습니다. 이 루테인의 효과를 검증한 연구 논문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미국의 안과학회지의 2000년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이 루테인을 한 달 동안 먹게 했더니 혈중 농도가 5배가 올라가고 한 4개월간 먹게 했더니 황반 부위의 색소가 5.3%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러니까 이 루테인이라는 게 황반의 색소의 한 성분이기 때문에 루테인을 충분히 섭취하면 황반이 좋아진다는 거죠. 또 이 루테인이라는 것이 바로 자연 선글라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이 자외선이 망막을 자극해서 노안을 만들고 또 백내장을 유발할 수 있는데 루테인 성분이 그걸 막으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자연 선글라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루테인 이제 정말 설명을 잘 해주셨잖아요. 그럼 하루에 얼마나 먹는 게 좋은지 그 양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하루의 권장 섭취량은 6에서 20mg 정도가 됩니다. 우리가 채소로 치면 케일은 한 20장 정도, 시금치는 한 3움큼 정도가 되니까요. 양으로 치면 그렇게 만만치 않은 양으로. 그게 이제 약재로 나와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먹을 경우에도 효과가? 네, 동일한 효과를 보실 수 있고요. 네. 우리가 음식으로 섭취하는 것이 부족하다고 하면 영양제로 따로 구입해서 드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 네. 그 채소를 이제 생으로 먹는 게 좋은 게 있고 조금 뭐 살짝 데쳐도 괜찮은 것들이 있죠. 어떻게 섭취를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으로 드시는 게 가장 좋겠고요. 조금 억세거나 아니면 좀 데쳐서 드실 경우에는 그냥 잠깐 동안 데치시고 또 국으로 끓여서 드실 때도 뭐 된장이라든지 이런 거 풀어서 팔팔 끓이다가 마지막에 넣고 한 스푼 정도만 끓이시면은 그 루테인이 크게 파괴되지 않고 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테인이 중요한 점은 이게 지용성 영양 성분이에요. 그래서 살짝 기름에 이렇게 볶아서 드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샐러드를 드실 경우에는 그때 이렇게 소스라든지 쌈장에 참기름 한 숟가락 이렇게 넣어서 함께 드시면은 흡수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삼형제 가운데 이제 루테인 먼저 알아봤고요. 두 번째는 어떤 거죠?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우리가 알려져 있는 가장 유명한 항산화 물질이기도 하고요. 노화를 막아줘서 시력 개선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몸신이 드시고 계신 것 중에서는 양배추, 깻잎, 부추 등에 이제 많이 들어 있는데요. 비타민 C를 많이 이제 섭취하시면 이미 언급된 바대로 수정체를 탄력 있고 투명하게 유지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백내장을 더디게 해주죠.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을 산화해서 예방하는 것. 이제 그런 것들이 비타민 C의 주요 역할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영국에서요, 1000상 이상의 쌍둥이 자매를 대상으로 평소의 식습관을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 결과 비타민 C를 풍족한 섭취를 한 그룹에서 백내장 발생률이 20% 정도 낮아졌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10년 지난 뒤 장기 추적한 결과도 나왔었는데요. 그 결과를 보면 비타민 C를 풍족하게 먹은 그룹에서 백내장 진행도가 약 35% 낮아진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자, 삼형제 이제 한 가지가 남았네요. 네, 막내이지만 네. 또 가장 중요한 성분이 오메가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메가3는 몸에 좋은 기름을 뜻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눈뿐만 아니라 온 몸에 있는 세포의 막을 형성하는데 이제 오메가3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몸신께서 드시고 있는 이 검은 종류의 곡식, 곡류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눈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물도 중요하지만 증발을 억제하기 위한 기름층도 굉장히 중요해서 그 기름이 부족하면 안구 건조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는 데 있어서는 외부에서 좋은 오메가3를 많이 섭취하셔서 충분하게 기름을 섭취해 주시면 건조증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 밖에 지금 여기까지는 구하기가 쉬운 그런 식재료들인데요. 또 어떤 걸 더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식품 한 가지를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뭐 안구 건조증뿐만 아니라 이 눈 건강 전반적인 데 도움을 주는 것인데요. 보이시죠? 바로 이겁니다. 뭐예요? 보통 기름 하면은 지금 몸신이 말씀하신 또 박사님 말씀하신 오메가3 지방산이 이 눈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이 오메가3 지방산뿐만 아니라 필수 지방산인 오메가6 지방산도 그 균형을 잘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중에서도 특히 이 감마 리놀렌산을 함께 드시면은 우리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염증 반응이 생기는 건데 염증 반응을 줄일 수가 있고 특히 눈물막의 복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 안구 건조증의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건조증은 기본적으로 10명에서 한 6에서 7 정도는 경험하고 있는 굉장히 흔한 질환입니다. 그리고 눈물이 이제 부족해서 생기는 질환이죠. 그런데 눈물이 부족해진다라는 건 눈물 자체가 조금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만 나오는 것은 적절하지만 너무 빨리 증발되는 경우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근데 후자의 경우가 80% 정도를 차지하기 때문에 현대인에게서 발견되는 건조증은 너무 빨리빨리 증발하는 거예요. 우리 눈꺼풀에는 그래서 기름샘이 있어요. 기름 나오는 길들이 있는데 이 기름이 제대로 나와줘야 눈물 위에 기름이 덮어지고 증발을 막게 되죠. 근데 이제 기름이 잘 못 나오면 기름이 없으니까 자꾸 눈물이 물만 바로바로 증발을 하게 되는 거죠. 논문으로도 발표가 됐어요. 이 감마리놀렌산을 15mg씩 하루 2번 한 달 동안 먹게 했더니 안구 건조증이 확실히 좋아졌다. 이런 연구가 있고요. 오메가3 지방산하고 감마리놀렌산을 한꺼번에 같이 먹게 했더니 이 막힌 기름샘, 아까 막 막혀서 막 지저분하게 보였던 그런 부분이 훨씬 개선된 효과가 나타났다는 것이 확인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감마 리놀렌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디에 들어있냐면 달맞이꽃 종자요. 여기 이렇게 노랗게 나있는데 이 감마 리놀렌산의 경우에는 실제 그 눈 건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요. 그 여성들의 경우에 특히 갱년기 여성들의 여러 가지 증상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이 달맞이꽃 종자유의 경우에 가장 많이 알려진 것이 아토피 피부염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많이 알고 계시죠. 실제 이제 아토피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는데 발진이라든지 가려움증 이런 것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돼서요. 아이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임상 실험해서 아토피 증상이 개선되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가 많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달맞이꽃은 밤에 피고 낮에 진다고 해서 그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꽃, 줄기, 뿌리, 종자까지 모두 약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예전에 그 북아메리카 대륙의 인디안들이 피부에 발진이나 염증이 생겼을 때 바르기도 했고요. 17세기에는 영국에서 이게 왕의 만능약이라고 알려져서 널리 사용됐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달맞이꽃에 종자에 들어있는 감마 리놀렌산은 바로 체내에 들어가면 프로스타글란딘이라는 성태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프로스타글란딘이 실제 녹내장을 예방하는 안약의 주요한 성분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용수 선생님 지금 메모 많이 하셨거든요. 선생님 저기 오메기 떡 아니에요.
오메가3. 오메가3. 잘못, 오메기떡 아니에요? 네. 잘못했어요. 고마워. 눈의 노화를 늦추고 실명질환의 위험을 낮춰주는 눈건강 삼형제. 눈건강 삼형제 중 첫 번째는 루테인입니다. 루테인은 비타민 A의 원료로 우리 눈속 망막에서 시력의 90%를 담당하는 황반의 구성 성분인데요. 루테인은 주로 녹황색 채소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요. 호박잎, 케일, 시금치 등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눈 건강 삼형제 중 두 번째는 비타민 C입니다. 비타민 C는 눈의 피로를 줄여주고 눈 수정체에 영양을 공급해 백내장의 진행을 더디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양배추, 깻잎, 청경채에 비타민 C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눈 건강 삼형제 중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눈의 세포막을 이루어주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눈의 피로 회복을 돕는 것은 물론 안구 건조증 완화, 황반변성 같은 실명질환 예방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참치와 검은깨에 풍부하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젊고 밝은 눈을 위해 눈 건강 삼형제 듬뿍 들어있는 음식들 꼭 챙겨 드세요. 그리고 하나 더! 심한 안구 건조증을 앓고 있다면 오메가6의 일종인 감마리놀렌산 성분이 도움을 준다고 하네요. 감마리놀렌산은 염증 반응을 줄이고 눈물막 복구에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오메가3와 함께 섭취하시면 안구 건조증의 원인이 되는 막힌 기름샘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하니 기억해 주세요. 자, 오늘 사실은 참 심각하게 문을 열었어요. 실명과 관련된 3대 질환 여러분께 소개를 해드리면서 걱정도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마 많은 분들이 눈 건강 별로 염려 안 하시다가 검진해야겠구나. 오늘 네. 큰 결심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마무리를 해볼까요? 네, 이제 기대 수명이 100세 시대가 되는 굉장히 우리가 노년의 생활을 즐겨야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눈 건강을 놓치지 말고 초기에 잘 관리해 주십사 오늘 제가 말씀을 좀 전달해 드렸고요. 그 맥락에서 40세 이후에는 6개월에서 1년마다 한 번씩 꼭 안과와 친해지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천식 씨. 네. 예. 오늘 어떠세요? 전 요 근래 나온 프로 중에 가장 유익했던 것 같아요. 저희 아들 선천성 그 녹내장뿐만이 아니라 저희 가족 모두 다 선생님과 모시게 배운 대로 휴대폰은 잠깐 좀 멀리 하고 그러니까. 이제 눈 건강 운동도 많이 하고 좋은 거 마시면서 앞으로도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가 멀리서 가까이서 문천식 씨도 많이 응원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몸신이 되는 그날까지 나는 몸신이다. 단 12분마다 한 명씩 이 질환의 새로운 환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젊은 치매 환자가 무려 2,00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치매는 한 종류가 아니에요. 70여 가지가 됩니다. 70여 가지요? 사진 찍어보니까 새카맣게 다 죽은 그 신체의 병이 없으니까 지금 정신의 병이 있는 거 아니야? 뇌에 생긴 혈압약도요. 지나치게 먹어서 저혈압이 뚝 떨어지게 되면 뇌 기능이 더 떨어집니다. 왔던 치매도 유턴해서 돌아가게 만든. 자, 첫 번째 건강법은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입니다. 제가 알츠하이머 진단을 받고 그때부터 안 하던 것도 많이 하고 극복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대박이다. 네. 여성 청결제 질경이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여성 골반 근육 강화기 베리안에서 백화점 상품권을, 동아일보사에서 나는 몸신이다 책을 드립니다.